(2025년 3월 27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에서 갑자기 시그널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상당히 후폭풍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시그널 게이트를 통해서 이 트럼프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시그널 게이트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영어 단어로 하게 되면 그냥 신호죠. 예,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시죠? 또 좀 더 보안을 바라는 분들은 왓츠앱 쓰기도 하고 텔레그램 쓰기도 합니다. 왓츠앱, 텔레그램 비슷한 게 시그널입니다. 2014년에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종단 간 암호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단 간 암호화는 뭔가 하면은 발신자하고 수신자가 서로 공유하는 암호키가 있습니다. 그 수신자하고 발신자가 각각의 암호를 넣어야만 열어볼 수가 있죠. 암호가 없으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꽤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텔레그램이 그렇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러한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하면 단톡방이죠. 카카오를 우리 많이 하니까 이 시그널을 이용해서 미국의 실력자 19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안보실장, 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등 미국의 안보를 책임진 사람 19명이 기방이 있었는데 여기에 뜻밖의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정부 관료가 아니죠. 누구냐? The Atlantic. 앞에 정관사 빼면 애틀랜틱.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대표죠. 골드버그라고 알고 있는데 이 대표가 여기에 초청이 돼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사건이 날 게 없는데 이게 왜 시그널 게이트가 됐느냐? 지금 오늘 27일 미국이 예멘에 있는 예멘 반군 후티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인가요? 여러 차례 공습을 했습니다. 지금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을 미국이 이제 그쪽에 이제 항공모함 띄워놓고 두드러 패고 있습니다. 또 물론 후티도 미군 함정을 향해 또 지나가는 함정을 향해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하고 있죠. 후티 반군이 설쳐되는 홍해는 수에즈 운하랑 연결되는 겁니다. 유럽에서 나온 물동량이 지중해를 지나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하고 이집트 본토 사이에 있는 거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를 거쳐갖고 인도양으로 거쳐갖고 한국, 일본이 있는 태평양, 그 다음에 건너서 미국으로 이어질 수 있죠. 수에즈 운하는 현재 친미국가인 이집트가 관리하니까 안전하다라고 보는데 그 동쪽 끝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후티가 이 수에즈 홍해 이 항로를 차단하고 있어서 미국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티 작전 때문에 바로 시그널 게이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19명이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미국 시사 주간지 편집장인 골드버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골드버그가 이 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누가 불렀느냐? 이 방의 방장인 안보보좌관이 불러들였습니다. 그가 불러들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골드버그는 거기 딱 들어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27일 날 미군이 후티를 때렸지만 지난 3월 15일에도 미군이 후티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15일 작전을 어떻게 한다는 게 이 시그널 단톡방에 먼저 떴습니다. 어떻게 떴느냐? 그 미국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방장은 아니죠. 방장은 안보보좌관인데 헤그세스가 3월 15일 낮 오전이죠. 11시 44분. 날씨는 좋다. 날씨는 영어로 표현했지만 우호적이다. 미 중부 사령부가 발사를 단행했다. 후티를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다. 3월 15일 오전 11시 44분. 그 다음에 같은 날
오후 12시 15분 F-18 전투기가 첫 타격을 위해 출격했다. 오후 1시 45분 F-18이 타격하고 공격용 드론이 출격했다. 오후 2시 10분 2차 타격을 위한 F-18이 출격. 오후 2시 15분 목표물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약간 미래형으로 쓰네. 오후 3시 36분 F-18에 의한 2차 공격과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다. 헤그세스 장관이 3월 15일 날 있었던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미 항공모함에서 발신하는 F-18과 드론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 작전 시간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쓰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공격 성과를 자랑하는 걸로 이 헤그세스 장관이 올렸다라고 또 다른 보도도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방장인 안보보좌관, 왈츠죠. 빌딩이 무너졌다. 복수의 신원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제 자기들이 빌딩 안에 있는 제거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중부군사령관 그리고 미국의 CIA겠죠. 내지는 미국의 국방부 밑에 있는 정보기관들이 멋지게 해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헤그세스가 쓰니까 월츠 보좌관이 빌딩을 무너뜨렸고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보당국이 확인했다. 그러니까 미국 부통령도 여기 들어와 있었던 모양이죠. What? 뭐라고? 한 다음에 하니까 왈츠가 첫 번째 타깃인 후티의 미사일 최고 책임자는 신원을 확인했다. 미사일 개발하는 사람인지 도입하는 사람인지 죽였다는 얘기죠. 그는 여자친구가 있는 건물에 걸어 들어갔고 그 건물은 우리 미군이 공격해서 붕괴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벤스 부통령이 굿! 잘했다! 라고 하니까 왈츠 보좌관이 이렇게 이모티콘이라 그러나? 주목 뭐 그런 거 있는 걸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오후 2시 50분쯤 중부사령부는 후티 공격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훌륭했다. 추가 타격은 오늘 밤 진행된다. 우리는 내일 전면적인 초기 보고를 제공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야 이 작전이 어땠다는 걸 보고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단톡방에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뭐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여기 제가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벤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물동량을 위협하는 게 후티 반군인데 미국 무역량의 불과 3%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다. 그렇죠. 미국이 거대한 산업 국가인 대한민국, 일본, 대만과 거래하는 물류는 전부 다 태평양을 건너가니까 뭐 대한해협, 일본에 있는 일본 본토하고 쿠슈 사이에 있는 해협 뭐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는 망망대해를 건너가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미국이 거래하는 물동량은 전부 다 대서양을 건너가니까 수에즈 운하를 건너갈 게 거의 없죠.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미국 무역량은 3%고 유럽에서 나오는 물자 중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는 수에즈를 통과하죠. 유럽의 무역량의 40%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다. 그런데 왜 그 운하를 방해하는 후티에 대한 작전을 미군이 담당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벤스 부통령이 썼어요. 단톡방에. 그러니까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CIA 관점에서 우리는 지원을 위한 자산을 가동하고 있다. 즉 우리의 동맹국인 유럽을 지원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이걸 금방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원합니다. 부통령을 향해서 헤그세스가 당신의 우려를 이해한다. 미국 사람들은 후티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로 이란이 후티에게 자금을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티를 잡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미국 부통령이 왜 수에즈 운하 문제를 거의 2형도 안 하는 미국이 돈을 써가면서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CIA 국장은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니까
핵을 만들려고 하는 이란을 잡으려면 후티를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 파나마 운하에 집중하고 있죠. 미국 뉴욕에서 LA나 시애틀 가려면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니까 미국 물동량은 거의 뭐 파나마 운하 다시 이제 미국이 차지하겠다 그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단톡방에 쭉 있었습니다. 근데 벤스 부통령이 상당히 또 재밌는 얘기했어요. 그래. 그 이제 미 CIA 국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수에즈 운하 지키기 위해서 후티를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러나 나는 유럽을 구제하는 게 싫다. 네. 그래서 계속 유럽한테 돈을 내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자. 이렇게 간다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요. 후티를 때리지만 이 후티에 대한 작전을 중지할 수 있는 것도 옵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방에서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 이 애틀란틱 잡지 아까 골드버거 편집장이 단톡방에 있었다 그러죠. 그가 이 전문을 다 공개해버립니다. 애틀란틱이라고 하는 잡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잡지예요.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1800년대에 보스턴에서 창간했는데 그 다음에 오너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잡지인데 국제 정치를 다루는 잡지로 발전해왔고 성격은 정치적으로는 반 트럼프입니다. 완전 반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방에 초대가 됐어요. 골드버거는 반 트럼프 성향의 민주당원이다. 그의 아내도 민주당원이고 그의 아내는 클린턴 장관 밑에서 국무장관 했었죠. 일을 했다. 그리고 이 골드버거 편집장은 2020년 트럼프가 처음 1차 대통령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참전용사 비하 발언 기사를 보도하게 해서 트럼프 정부가 발칵 뒤집혀져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맹 비난하고 싸웠던 적이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근데 이러한 골드버그를 이 방장인 안보보좌관이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왜 했는지 이게 지금 시그널이 오작동해서 그가 초대됐다라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보좌관이 굉장히 안보보좌관이 곤란하게 됐는데 이거를 24일 날 이 골드버그가 이끈 애틀란틱이 풀로 보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발칵 뒤집혀갖고 의회에서 어떻게 이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비화폰 자기네끼리만 쓸 수 있는 특수한 전화기 보안 시스템이 있는 걸로 쓰라고 돼 있는데 왜 일반 민간용 메신저를 썼느냐, 거기에 언론인을 왜 불렀느냐, 또 이런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자기 보좌관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뭔가 해킹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있게 트럼프가 뭐든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좀 자신있게 얘기를 못한답니다. 뭐 미국 언론 보도 보게 되면은 안보보좌관을 신뢰한다라고 트럼프는 밝혔지만은 뒤에서는 엄청나게 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정부 혁신부 장관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만든 건 좋은데 언론이까지 불러들였느냐, 아니면 안보가 안전의식이 없어서 샜던 걸 모른 거냐. 일론 머스크가 조사를 들어가고 미국 상원에서도 조사가 들어가고 난립니다. 네, 그게 24, 25, 26, 27 지금 미국에서 확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와중에 오늘 27일 미국이 또 후티를 때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벤스 부통령의 얘기입니다. 미국 무역량의 3%만 수에즈 통과하는데 왜 수에즈 방해하는 후티 작전에 미군이 돈을 쓰고 참전해야 되느냐. 우린 좀 빠지고 싶다. 그랬더니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CIA 국장이 그 작전 안 하고 빠지는 것도 우리 선택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니까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방위비 올려라, 대한민국도 올리라 그럴 거고 일본도 올리라 그럴 거라고. 자, 미국도 국익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에요. 옛날처럼 막 동맹국 친구를 만들겠다고 막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는 것도 없고 버는 것도 없는데 뭘 지켜줘? 이런 개념이죠.
이러한 개념을 가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좋아할까요? 자,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박선원 씨는 트럼프 정부한테 이재명을 잘 보이게 하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라고 이재명한테 보고하는 게 우리 기자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메모가 잡혔죠. 지금 박선원 씨하고 이재명은 어떻게든 미국의 눈에 들어야만, 트럼프 정부의 눈에 들어야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뒤에는 민주당의 수많은 시국 사범들 출신 국회의원들이 북한을 대변하는 그런 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의해서 바로 언급을 할 게 북한하고 러시아 문제인데요. 지금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이미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자기네가 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이제 핵무장을 해야죠. 대한민국 핵무장하는 거에 대한 최대의 걸림돌은요, 민주당 이재명 계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뭐 경제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어렵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러시아가 그거를 백업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쪽은 절대로 글로 못 갑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를 향한 외교 전략의 첫 번째는요, 비핵화입니다. 일본을 향한 첫 번째 외교 전략도 비핵화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북한과 더불어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중일, 중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우리보다 핫발이 한 단계 무력이 약한 나라로 있어야 우리랑 교류를 한다. 석구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북한도 비핵화로 둬야 되는데 그건 안 하거든. 그건 또 봐주는 쪽으로 간다. 러시아랑 같이. 그럼 우리 핵무장 해야지. 그런데 이런 외교 노선에 반대하는 게 바로 북한하고 러시아의 의지를 반영하는 시국사범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핵무장하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서 우리는 선진국 지위를 잃는다. 예,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뭐 지난 정권까지는 맞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답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균형 전략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화를 원할 수도 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의 핵을 가져갖고 미국에 대들지 않고 러시아를 견제하니까 똑같이 한국하고 일본의 핵을 가져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면 미국은 꽃놀이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 사이에 완벽한 원자력 동맹이 이루어져야죠. 그건 하면 되는 거고. 시그널 게이트를 당한 트럼프 정권에서 이재명을 신뢰할까? 이 시그널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이 많이 사용하는 수에즈 운하, 그걸 왜 미국 돈을 지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시그널 게이트가 우리나라한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화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비화폰은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본 적은 없는데 보통 사용하는 핸드폰, 우리 참 핸드폰이 편하죠. 군인들은 이제 무전기를 갖고 다니잖아요. 이 무전기 쓰려면 좀 불편해요. 이건 탁 걸어, 여기 이제 뭐 이름만 탁 치면 바로 전화번호 외울 것 없이 바로 가잖아요. 근데 무전기는 불편하거든. 그리고 또 가는 말 자체가 암호화돼서 가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막 작전 중에 급하면 이걸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들을 수도 있어요. 듣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텔레그램 사용하면은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죠? 왓츠업도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 수사를 당하게 되면 텔레그램하고 왓츠업 다 복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래서 비화폰입니다. 지난 계엄령 때 이 비화폰을 나눠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 비화폰을 이번에 수사기관이 다 수사를 했죠. 비화폰을 갖고 무슨 내용을 했느냐 뭐야. 이렇게 되면 이 비화폰의 비밀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요. 제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특종을 많이 한 기자인데 제가 알 때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한 1000명은 압니다. 1000명은 알아요. 다 입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비화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 비화폰의 비밀은 한 10,000명이 알고 10,000명 중에는 이북과 통하는 놈 반드시 나옵니다. 중국과 통하는 놈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령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특히 공수처까지 수사에 뛰어들어서 막 감나라 배나라
생쇼를 하고, 이게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그널 게이트를 통해서 통신 문제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군이 점검하고 정보당국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법원이 북한에 완전 해킹이 당했는데 똥 싸고 그냥 덮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전선거 문제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4월 2일 날인가 어디 재보궐 선거하죠. 그런데 사전투표 또 하겠다 그러죠. 우리 선관위 참 문제 많습니다. 이게 뭐 우리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 완벽한 안전 보장 못합니다. 자, 미국의 본심도 알았고 시그널 게이트로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위기에 처한 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러한 트럼프 정부한테 이재명이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데 될까? 그리고 우리도 비어폰이 공개됐으니까 비밀을 그다음에 시큐리티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